안녕하세요. 호주 인맥의 알렉스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만약에 호주에서 이 속담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사람은 시드니로 보내라. 왜냐하면 시드니가 한국으로 봤었을 때 서울과 거의 유사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피부로 느낄 거고요. 한국 분들이 호주라는 이미지, 그냥 호주라는 이미지, 한국에서 한국 이미지 하면 서울에 있는 많은 걸 떠오르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광화문, 문부터 시작해서 남산, 여러 가지 것들이 서울에 집약적으로 모여져 있죠. 호주는 각 주마다 특색이 있지만 호주라는 이미지, 특히 유튜브에서 호주 이미지를 착착 주면 대부분 나오는 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달링 하버, 블루 마운틴 등등의 시드니에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호주의 메인으로 많이 보이죠. 그렇다 보니 호주의 서울,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이라면 호주에는 시드니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대표하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죠. 가장 좋은 대학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그래도 넘버원을 따지면 서울대학을 할 겁니다. 호주에서 넘버원을 따지면 많은 분들의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떤 게 랭킹이 더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그냥 학교 평가는 중위권 정도인데 몇 개의 특수한 학교들이 엄청 상위, 세계에서도 상위에 있는 학과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처럼 호주에서 가장 넘버원 대학을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시드니 대학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 보시고 아니에요, ANU죠, 멜버른 유니버시티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자기 있는 대학이 더 높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대학 평가를 포함해서 그냥 학교에 대한 네임 밸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드니 대학이 호주에서 넘버원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호주에 있는 로컬 학생들도 시드니 대학을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대를 들어갈 때 타라고 하는 호주 수능 점수에 만점 가까이 받은 점수를 받으면 의대를 진학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도 시드니 의대는 다른 의대들과 다른 넘사벽이다 라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또는 호주에 있는 로컬 학생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좀 차별해서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시드니 대학에 대한 의대뿐만 아니라 많은 학과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부도 빡세게 시키고 랭킹도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시드니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시드니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시드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에 시드니 대학을 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시드니 대학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시드니에 있는 연구 중심 공립대학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1850년 설립된 호주 최초의 대학으로 세계 유수 대학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8개 학부 및 대학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주 캠퍼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상위 10위에 들며 시드니 교외의 캠퍼타운이랑 달링턴 지역에 퍼져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 지역에 시드니 대학의 캠퍼스들이 퍼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멜버른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애들레이드에 있는 대학들도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한국이랑 좀 다르죠? 뒤에 보면 노벨 수상자가 5명으로 교수진이 포장되었고 호주 총리가 무려 7명 정도가 배출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이죠. 세계 순위 41위였고요. 호주 상위 명문대를 지칭하는 GA 있어요. 각 지역별로 거의 한두 개 정도 대학밖에 없는데 시드니 대학이 있죠. 이 대학 중에서도 거의 탑으로 치고요. 제가 왜 시드니 대학이랑 다른 대학들이 좀 더 차별화되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대학들이 좋은 학과, 그러니까 대학에서 상위 학과가 있고 나쁜 학과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아주 탑 티어에 있는 학과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이나 좀 낮은 학과들, 학과평가에서, 학교평가가 아니라 학과평가에서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데, 시드니 대학은 유독 전체적인 학과들이 세계에 있는 데서 거의 탑
오픈 순위를 다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에버리지 자체가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있는 어떤 학교들도 다 높은 학과인 것처럼 시드니 대학에 있는 학과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다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왜 이 순위가 높을지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드니 대학의 몇 군데 학과를 추천해 드리면 높은 학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토목을 포함한 공대, 그 다음에 영문학 등의 인문대 두루두루 사실 되어져 있는데 요 중에 몇 군데 지금 이렇게 지칭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의대, 약대, 간호대 등등의 메디컬 관련한 학과들이 좀 많죠. 물론 공대나 인문대도 있긴 하지만요. 메디컬 쪽에 좀 강세를 나타나 있고 입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케이스가 아주 간혹가다 있어요. 시드니대로 다이렉트로 입학을 했다. 내가 수능에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395점 뭐 이 정도의 아주 높은 점수를 요구해요. 몇 년마다 점수가 좀 다른데 보통 390대 후반의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통과해야지 한국 수능을 통과해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전형을 받고요. 시드니대는 한국에 있는 수능 점수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어렵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의대 같은 경우는 277.0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어도 높고 수능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탁탁탁 맞아서 들어간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간혹 있긴 한데 그런데 시드니 대학에 들어가는 한국 유학생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뽑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사실 이렇게 좋은 명문대를 들어가는 패스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디플로마 과정을 많이 속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좀 낮거나 내신 점수가 낮거나 들어가야 되는 선수 과목이나 기준이 좀 약하거나 또는 영어 점수가 그 점수에 약간 못 미쳐서 뭐 6.0이라든지 이 정도 점수를 받아서 좀 점수가 낮은데 이 학교에는 도전해서 꼭 들어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프리유니라고 해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과정은 각 대학에 있는 산하 컬리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스 컬리지라는 곳에 시드니 부속에 있는 컬리지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파운데이션 과정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 점수나 내신 성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좀 더 긴 기간을 받게 하고요. 좀 높은 사람은 좀 패스트 트랙으로 인텐시브에서 빠르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과정, 뭐 인텐시브 과정, 익스텐디드 과정에서 긴 과정, 짧은 과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영어와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내신 성적을 많이 얘기하죠. 입학을 하게 되고요. 학비나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드니대는 방금 얘기하는 이런 학과들을 지금 소개해드린 테일러스 컬리지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입학을 하고 있고요. 호주 인맥에서도 시드니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 컬리지를 통해서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끝나고 내가 약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수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많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운데이션 과정에 졸업했을 때 각 성적에 의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들이 정해집니다. 대신 학과마다의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많은 학과들이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간호는 간호보드에서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더라도 영어 7.0을 갖고 있어야지 간호를 들을 수 있고 졸업할 때도 7.0을 맞아야지 간호보드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최근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간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과들이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받으면 별도 영어 시험을 쉬지 않고 대학에 있는 학부 과정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주 유학 자체가 크나큰 도전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유학을 도전했었을 때 사실 이런 정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도 되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있는 명문대를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대비는 훨씬 쉽고요. 지금처럼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디플로마 과정, 특히 디플로마 과정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했었을 때 일부 크레딧을 인정해서 몇 개의 과목을 안 받고 학위 과정을 입학할 수 있거나 또는 2학년이나 3학년을 입학할 수 있는 디플로마 과정도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자세한 문의들은 학교, 학과마다의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 인맥을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시드니대가 좋은 학교이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데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호주 인맥이 도와드립니다. 아래 카카오톡 호주 인맥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